75세. 당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가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난달,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이 75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신도 이미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건강을 자신했던 김정호 할아버지는 74세 생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산책도 매일 하셨고 술도 끊은 지 오래였는데요. 의사는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셨더라면 지금도 건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알려진 김민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웃들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건강식을 챙겨 드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 두 사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험들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도 건강을 자신하며 방심하고 계신가요? 정말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정부나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다루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앗아가는 6가지 치명적인 원인. 이 중 몇 가지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진 않나요? 또는 몸속에서 시작된 위험, 신호를 무심코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30분이 될 것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원인들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사실 이 습관들이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술도 끊었던 김정호 할아버지.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며 스스로 안심했죠.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그의 생체 시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심장마비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위험이 이미 50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식사 시간이 2시간만 어긋나도 호르몬 분비가 혼란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의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밤 11시에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이 습관은 매일 밤 그의 심장에 과부하를 주며 서서히 건강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건강을 더 위협했습니다. 은퇴 후 TV만 보며 지내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면역력도 떨어졌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김철수 교수는 운동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중단한 노인의 근육량은 매달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사람보다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마치 시한폭탄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85세의 이영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혈압약을 줄이고 무릎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어느새 15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30분도 거뜬해요. 이영숙 할머니는 꾸준함이 가져온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닙니다. 계단 오르기,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가벼운 맨손 체조 같은 간단한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5분, 이것이 75세 이후의 삶을 바꾸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노년내과 연구팀은 하루 15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 심장질환 위험이 45%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단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단 개선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수명이 4.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흰쌀밥 대신 현미를,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과자가 먹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이영숙 할머니의 식단 변화 경험은 작은 습관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습관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의 신체를 위협하는 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더 은밀한 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침묵의 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겨울 홍순영 할머니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혼자 차가운 밥을 마주하며 또 하루를 보낸다. 내일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결국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례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이 극심한 고독감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80%는 이미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 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연구팀은 10년간 5,000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의 사망률이 일반 노인보다 무려 47%나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과다 분비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박성민 교수의 설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7년이나 짧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립이 치매 발병 위험을 3배나 높이고 배우자와 사별 후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의 5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고독의 늪에서 벗어난 한 분의 사례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73세 박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동네 탁구동호회에 가입한 그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5분도 버티기 힘들었고 다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3개월 후 박영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검사 결과였습니다. 병원에서 제 뇌 나이가 6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탁구를 치면서 만난 언니들이 이제는 가족 같아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박영희 할머니는 작은 용기로 삶을 바꾼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의미 있는 사회적 만남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루 30분의 진정성 있는 대화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의미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성민 교수의 설명입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손주와 하루 10분씩 전화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밥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우울증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15%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다 보니 어느새 저를 반겨주는 이웃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게 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고독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적이 우리 삶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고독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쓰러진 김정수 할아버지. 그의 마지막 통장에는 자녀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남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도우려다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셨겠죠. 의료진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몸속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막 같은 부분을 약화시켜 우리 몸이 빠르게 노화되도록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패막이 약해질수록 우리 몸은 쉽게 병들고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노인의 생물학적 연령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김영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재정적 스트레스의 영향입니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이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정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위험을 2.8배나 높였습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다 스트레스를 받은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7년 이상 단축됐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자녀들의 카드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과감히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상담사님 말씀대로 미안하지만 엄마도 더는 어렵다고 말했더니 자녀들이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걱정하고 돕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을 더하면 그 효과는 2배로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자고 외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습관이 됐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감사일기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3번 거울을 보며 1분간 웃는 것이 전부였지만 3개월 만에
입소 노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고 면역력은 25% 상승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 진짜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명자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의 웃음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더 큰 적,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재정입니다. 이번에는 돈 걱정 때문에 무너지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응급실. 김명호 할아버지는 심한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자택에서 쓸쓸히 발견됐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고작 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대한노인의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병원비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지연이 수명을 평균 5.7년 단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약 15,000명의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실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서울대 노년경제연구소 박준영 교수의 경고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6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월 소득의 40% 이상이 의료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8배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꾸준히 준비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인 약값을 아끼면서도 저희 학자금 대출을 갚으셨죠. 매달 10만 원만 따로 모으셨더라면. 김명호 할아버지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82%가 노후 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막연히 국민연금으로 해결될 거라 믿지만 실제 의료비는 연금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민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60세부터 매달 15만 원씩 의료비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군것질도 줄였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장보기도 계획적으로 하니 오히려 생활비가 절약됐습니다. 18년간 모은 적금은 무려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건강이 좋아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행복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소한 절약의 힘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현명한 소비 교실을 운영하며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절약 방법으로 매달 평균 20만 원을 저축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했더니 매달 15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마트 할인 시간을 활용하니 식비도 30% 줄일 수 있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여 노인들의 평균 수입이 월 45만 원 증가했으며 우울증 지수는 60% 감소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일하며 망설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달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봉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재정 설계의 핵심은 시기별 맞춤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는 활동적인 소비기, 75세 이후는 의료비 지출기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의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년재무 설계 전문가 이수진 박사의 조언입니다. 재정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 5번째는 부주의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의 한 아파트 화장실.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이명숙 할머니는 그날도 별다른 걱정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단 3초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발생률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이 전신의 근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민수 교수의 경고입니다. 특히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난해 노인 낙상의 45%가 욕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미끄러운 바닥과 손잡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낙상 사고를 당한 노인 중 80%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절반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내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간다는 게 이게 사는 걸까요? 이명숙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낙상을 예방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82세 박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 것 중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안전바 설치 비용은 약 15만 원. 하지만 낙상 사고 후 치료에 드는 비용은 평균 850만 원에 달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15만 원이면 되는 일이 사고가 나면 8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낙상예방센터 이수진 소장의 말입니다. 또한 낙상 예방 운동의 효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균형 잡기 교실을 운영하며 하루 10분의 간단한 균형 운동으로 낙상 위험을 60% 감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30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이제 낙상 예방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낙상 예방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는 센서를 통해 노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을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입 6개월 만에 낙상 사고를 92%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관심과 준비입니다. 집 안 곳곳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발목 돌리기 10번과 무릎 굽히기 10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저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육체적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지나친 인정 욕구의 비극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병원. 정영숙 할머니는 딸의 칭찬을 받고 싶어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건강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7년이나 짧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심리적 의존이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우울증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인정을 받으려 무리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 노인심리학과 박정훈 교수의 경고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효도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증후군입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희생을 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증상은 우울증 발병률을 3배나 높이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72세 정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손주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젊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결국 그녀는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76세 김순옥 할머니는 자녀들의 인정을 위해 무리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냥 김순옥으로 살기로 했어요.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그림을 보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특히 자아존중감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나를 사랑하기 교실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45% 감소했고 면역력은 30% 상승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다고 말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존감 회복의 핵심은 작은 성취에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작은 도전들이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 갑니다. 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2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이제 수채화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자녀들의 칭찬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죠.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의 삶은 작고 사소한 위험들이 쌓여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고독, 스트레스, 재정 문제, 부주의한 사고, 지나친 인정 욕구. 이 모든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영숙, 박영자,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루 15분의 산책,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매일 밤 쓰는 감사일기 같은 작은 실천으로 그들은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미래를 만듭니다. 산책을 할 때 오늘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걸어보세요. 감사일기를 쓸 때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3가지 순간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어 보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75세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의 삶에는 3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몸, 둘째는 평온한 마음, 셋째는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매 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하는 관계는 우리가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이 세 가지 보물, 오늘부터 하나씩 찾아보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희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청에 감사드립니다.